예, 17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치사 in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치사 in은 주어가 하는 행위의 근간이 되는 것이다. 즉, 주체행위의 근간이 되는 것이 전치사 in이 되겠습니다. 예, 근간이라는 것은 한자로는 뿌리 근자, 줄기 간자인데 이런 사전적 의미보다는 문맥 속에서 근간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용기 안에 공 하나가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 공이 이런 용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공이 이런 용기를 근간으로 해서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표현해 보면 이 공은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런 용기를 또는 이 공은 이런 용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림을 보시면 지금 한 남자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 행위를 man is standing 이라고 일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이 남자가 있는지를 보충 설명해야 하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방 안에 서 있습니다. 이 방 안에 서 있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 방을 근간으로 해서 서 있다. 방을 근간으로 해서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을 근간으로 해서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주체행위가 I went ou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밖에 나간 행위를 어디다 맞췄냐면은 워크에다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갔는데 걸으러 나갔다. 즉 산책하러 나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걷는 행위에 산책하는 행위에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더 파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에 산책하러 나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를 보시면요. I'll be back in an hour라고 되어 있습니다. 1시간이면 돌아온다 라는 것이죠. 어딘가를 갔다가 1시간 있다가 1시간 정도 있으면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1시간을 주체행위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My little brother drew a self-portrait라고 이렇게 주체의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self-portrait 하면 자화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draw a self-portrait 하면 자화상을 그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주체의가 내 동생이 자화상을 그렸다가 주체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주체행위의 바탕이 되는 것이 my bedroom door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bedroom door를 바탕으로 자화상을 그렸다. 즉 침실 문에다가 자화상을 그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또 이런 자화상을 그리는데 근간이 된 것이 바로 퍼머넌트 마커가 되는 것이고 퍼머넌트 마커를 근간으로 해서 자화상을 그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퍼머넌트 마커는 유성펜을 의미합니다. 유성펜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성펜으로 침실문에다가 자화상을 그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아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미술작품의 근간이 되는 재료에 대한 탐색 이런 말이 있었죠. 이런 미술작품의 재료를 미술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또 이런 미술작품의 재료를 근간으로 해서 이런 미술작품을 만든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작품에 쓰여지는 이런 재료들을 그 미술작품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예문을 보시면요. She paints in oil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oils는 유화물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유화물감을 근간으로 해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녀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 유화물감이 바로 근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그녀는 유화를 그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미술작품의 재료를 미술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런 OS를 주체행위에 동반된 쓰여지는 객체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간이 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당연히 이렇게 객체가 되는 것으로 주체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쓰여지는 객체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 여기 책이 있는데 책이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은 책이 영어로 쓰여졌다는 말은 영어를 근간으로 해서 책을 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written in English 하면 영어로 쓰여진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영어를 근간으로 해서 쓴, 영어로 쓰여진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She is fluent in English라고 하면 fluent는 이제 유창하다라는 뜻이니까 fluent in English 하면 영어를 근간으로 해서 말을 유창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she is fluent in English 하면 그녀는 영어가 유창하다, 그녀는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milk is high in calcium 이렇게 되어 있죠. 우유는 수치가 높다, 칼슘에 있어서 이런 의미인데 영어는 이것을 high in calcium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칼슘을 근간으로 해서 수치가 높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소금을 근간으로 한다면 수치가 낮을 수도 있겠지만 칼슘을 근간으로 해서는 수치가 높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milk is high in calcium은 우유는 고칼슘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Foods low in salt 하면 음식들인데 수치가 낮은 음식들이 되는 것이죠. 소금을 근간으로 해서 봤을 때 수치가 낮은 음식들, 그래서 저염식품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문을 보시면요. We are very lucky라고 해서 주체행위를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고 이 very lucky의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매우 운이 좋은데 무엇을 근간으로 해서 봤을 때 운이 좋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달리 표현하면 어떠어떠한 점에서 매우 운이 좋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떠어떤 점에서 운이 좋은지 무엇을 근간으로 했을 때 운이 좋은지가 이렇게 that과 완전한 문장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이렇게 완전한 문장 앞에는 이는 형식적인 that을 쓸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의미는 없고요. 단지 이 that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마치 표시처럼 that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환경 안에서 산다는 점에서 매우 운이 좋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사진을 보시면 젊은 여성의 다리가 보이는데요. 이 젊은 여성은 지금 청바지를 입고 부츠를 신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젊은 여성의 다리가 청바지와 부츠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또는 청바지와 부츠가 젊은 여성의 다리에 근간이 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이 용기와 같은 것이 청바지 또는 부츠의 역할이고요. 이 공이 바로 젊은 여성의 다리와 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근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젊은 여성의 다리는 이 마루 바닥을 바탕으로 해서 있는 것이고요. 예, 한 남자인데 검은색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검은색 옷을 입은 남자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 세계적인 선두주자인데
스포츠를 근간으로 한 세계적인 선두주자, 그래서 스포츠계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고요. 육군을 근간으로 한 대위니까 육군 대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m인데 길이를 근간으로 해서의 5m, 즉 길이가 5m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ABC 뉴스인데 HD 방송을 근간으로 한 ABC 뉴스가 되는 것이죠. HD는 하이 데피니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화질을 근간으로 한 ABC 뉴스, 즉 고화질로 방송되는 ABC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중에서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관계가 있는가 하면 법으로 맺어진 가족관계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이 근간이 된 어머니, 그래서 장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 여성이 차에 타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해 보면 이런 것이 되겠죠. A woman is in the car가 되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있다, 차를 근간으로 해서 있다, 즉 차를 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그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차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여성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성이 차를 타고 있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She got in the car. 그녀는 get 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get 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in the car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을 get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녀는 차에 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she got in the car는 차에 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she is in the car는 차에 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she got in the car는 차에 탔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난번에 on에 대해서 배울 때는 she got on the bus였죠. 그때 버스에 탔다는 의미를 만들 때는 on을 썼는데 이 차에 탄다는 의미를 만들 때는 in을 썼습니다. 버스, 비행기, 배, 열차처럼 면적이 넓은 것을 표현할 때는 바탕이 되는 on을 쓰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런 차처럼 공간적인 이런 것을 표현할 때는 in을 쓰는 것이 더 적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in을 쓰는 것입니다. 만일 앞문장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in which 나오고 뒷문장에 주체의가 나온다면 이렇게 의미를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which는 앞문장의 명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앞문장의 명사를 근간으로 해서 뒷문장에 주체행위를 하겠구나, 이렇게 의미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문을 보시면요. She thought about the accident 라고 되어 있고 in which 나왔습니다. 이 which는 the accident를 가리키는 말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고를 근간으로 해서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미는 그녀의 남편이 죽게 된 그 사고에 대해서 그녀는 생각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 강의에서는 into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